스프링 MVC 기초. 자, 프로젝트 닫기. 프로젝트를 닫아 놓으면 지울 필요는 없고, 지금 작업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닫아 놓으면 이클립스가 조금이라도 사소하지만 빨라져요. 프로젝트 이름 선택한 다음에 메뉴 프로젝트 클로즈 프로젝트 닫아 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자바 객체 속성. 자바 객체 속성은 멤버 변수가 아니에요. 멤버 변수가 아니고 get, set, 메소드가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product 클래스에는 unique cost 속성과 name 속성이 있는데, 멤버 변수가 그런 게 있든 없든 멤버 변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get unique code, set unique code, get name, set name 이 메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속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속성에서 값을 꺼낼 때는 당연히 get 메소드를 호출해서 꺼내고, 속성의 값을 채울 때는 당연히 set 메소드를 호출해서 채워요. 그리고 멤버 변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hello2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자, 메이븐, 그다음에 자바 21, 패키지는 net.skhu, 그리고 스프링 웹, 타임 리프, 스프링 붓, 데브 툴스. application.properties 이 파일이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이에요. 일단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해요. 스프링 부트의 설정 파일이다. 일단은 그 정도만 기억해 두기 바라고. first controller. 늘 제목은 first controller지만 지금 만드는 게 product.java. 지금 DTO라는 패키지에 produc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여기 멤버 변수는 중요하지 않고 get name, set name, get unique cost, set unique cost 이렇게 get set 메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 product 클래스에는 name 속성과 unique cost 속성이 있는 거죠. 멤버 변수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get, set 메소드만 있는 이런 클래스를 보통 DTO 클래스라고 불러요. DTO 클래스. 이 DTO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트랜스퍼, 전달, 데이터를 채워서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바 객체. 앞으로 이런 객체 만들 일이 아주 빈번한데 이런 것들을 DTO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DTO를 구현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강의 노트에서 붙여넣기 했지만 여러분이 풀작할 때는 직접 이걸 타이핑해야 되지. 근데 여기 이름 같은데 오타 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일단 멤버 변수 이름만 오타 없이 만든 다음에 getSet 메소드는 아직 만들기 전 여기 소스 메뉴 밑에 이클립스가 나는 인텔리제이보다 그 스프링 툴 스위트 즉 이클립스가 인텔리제이는 유료고 이건 무료인데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기능 참 좋아요. 내가 인텔리제이도 잠깐 써봤더니 그 스프링 툴 스위트에는 안 되고 인텔리제이는 되는 그런 기능은 나는 못 찾았어요. 다 돼. 그렇지만 인텔리제이가 아무래도 돈 받고 파는 개발 도구나 보니까 좀 사용 방법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나 뭐 사용 방법이 좀 더 편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을 뿐 익숙해지고 나면 스프링 툴 스위트도 충분히 편하고 초보자에 대한 배려가 인텔리제이가 좀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초보자 입장에서 좀 친절하고 편하다는 거지. 익숙해지면 나는 스프링 툴 스위트 굉장히 익숙해졌거든. 충분히 편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가 훨씬 백엔드 개발에 스프링 툴 스위트 이클립스보다 좋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굳이 여러분이 취업하기 전까지는 그냥 스프링 툴 스위트를 사용하는 걸 권해요. 그리고 취업을 했더니 사수나 팀장이 인텔리제이더라. 그러면 따라가면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미리 인텔리제이로 넘어갔는데 취업을 했더니 사수나 팀장은 스프링 툴 스위트더라. 그럼 스프링 툴 스위트로 넘어와야 돼. 미리 인텔리제이로 넘어가지 않는 게 낫고, 그 다음 두 번째, 겉멋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인텔리제이로 넘어가려면은 적어도 백엔드 프로젝트는 좀 한두 개 해본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실력은 없는 게 신입사원이라고 들어왔는데 실력은 별로 없는데 인텔리제이를 들고 다니면 맥북에 인텔리제이를 들고 다니면서 정말 실력은 없으면 건방져 보여. 근데 코딩도 잘하고 인텔리제이면 그건 오케이야. 그래서 남들 따라 미리 인텔리제이로 넘어가지 말아요. 오케이. 아무튼 여기 스프링 툴 스위트 기능 굉장히 좋은데 여기 이 소스 메뉴 밑에 여기 제너레이터 어쩌고저쩌고 있죠. 이거 자동으로 다 구현해주는 메소드고 아주 만족해요. 여기 getter, setter도 자동으로 구현해주고 뭐 생성자, 뭐 해시코드, equals 메소드 이런 거 다 자동으로 잘 구현해줘요. 그리고 또 리팩터 여기 메뉴 많죠. 이 기능도 정말 훌륭해. 나중에 프로젝트 열심히 하게 될 때는 이 리팩터 요 메뉴 사용법이 뭔지 공부해가지고 사용하기 바래요. 아주 정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 이 리팩터 기능이야. 아무튼 되돌아와서 자, generate setters and getters 멤버 변수만 이렇게 오타 없이 입력하고 자, generate setters and getters 여기서 select all 눌러서 멤버 변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generate 버튼 누르면 쫙 만들어줘요. 근데 줄을 안 띄었지 따다닥 붙어있지. 자, 소스 메뉴 밑에 포맷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F야. 이 포맷 소스 포맷 이 메뉴 컨트롤 시프트 F 하면 이렇게 들여쓰기나 여백도 조정해줘요. 그럼 이렇게 오타 없이 편하게 getter, setter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생성자도 또 자동으로 만듭시다. 생성자 구현할 만한 위치, 멤버 변수 바로 다음에 생성자가 있는 게 좋지. 여기다 커서를 놓고 소스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 멤버 변수를 다른 말로 fields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런 멤버 변수 골라주면
파라메타로 이 값을 받아서 초기화해줘. 자, 역시 생성자도 만들어졌죠. 지금 첫 줄에 슈퍼, 이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인데, 부모 클래스가 있다면 이게 필요해. 부모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라고. 이거 부모 클래스가 있을 경우 이거 넣어줘야 돼요. 근데 부모 클래스가 없잖아. 그러면 뭐 있을 이유가 없지. 놔둬도 되는데 사실은 부모 클래스가 없는 게 아니야. 모든 자바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자식이야.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오브젝트 클래스. 그래서 이거 놔둬도 돼. 지워도 되고. 오케이. 퍼스트 컨트롤러 클래스 만들기. 컨트롤러 클래스. 웹브라우저의 URL 요청을 서버에서 요청을 받아 서버가 받아서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바로 컨트롤러 클래스의 액션 메소드죠. 컨트롤러 클래스의 액션 메소드. 그러면 컨트롤러 클래스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 골뱅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골뱅이 컨트롤러만 있는 게 아니라 골뱅이 REST 컨트롤러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붙어 있으면 못 찾아. 못 찾으면 못 찾으니까 404 not found라가 나요. 이게 안 붙어 있으면. 액션 메소드.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 URL 요청에 대해서 호출되는 게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죠. 액션 메소드도 역시 이렇게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혹은 골뱅이 get 매핑 이것도 둘 다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준 게 그 URL이야. 액션 메소드에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액션 메소드에 붙여도 돼요. get 매핑 붙여도 되고. 이 둘 차이가 뭔지는 뒤에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둘 다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여기 컨트롤러 클래스의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을 여기다 붙여도 돼요. 여기는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이지 get 매핑은 안 돼. 여기는 get 매핑 하면 안 돼. 리퀘스트 매핑이어야 돼. 컨트롤러 앞에 붙이는 거. 그리고 액션 메소드에 붙이는 건 get 매핑 붙여도 되고 리퀘스트 매핑 붙여도 되는데 일단은 get 매핑이 좀 더 바람직해요. 아무튼 여기 적어준 게 다 URL이야. 얘도 URL이고 얘도 URL이고. 그런데 컨트롤러 클래스에 이게 붙었고 액션 메소드에 이게 붙었다. 그러면 그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URL은 이걸 컨트롤러의 URL에다가 액션 메소드 URL을 이렇게 결합한 이게 URL이에요. 이게 최종 URL이에요. 즉 컨트롤러 클래스에 붙은 URL은 모든 그 컨트롤러 클래스의 모든 액션 메소드에 다 앞부분에 자동으로 붙어요. first slash test1, first slash test2, first slash test3 이렇게 보통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이 first 이렇게 앞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에 해당하는 뒷부분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URL을 이렇게 정해주는 게 흔해요. 근데 이거 없어도 돼. 노란색으로 칠한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액션 메소드에다가만 URL 적어줘도 돼. 자, 그 웹브라우저의 URL 요청에 대해서 그 URL에 해당하는 액션 메소드가 자동으로 찾아져서 호출이 되죠. 근데 이때 URL만 일치하면 되지 컨트롤러 클래스 이름, 액션 메소드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요.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은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URL만 일치하면 돼.
다음 골뱅이 REST 컨트롤러와 골뱅이 컨트롤러 둘 다 컨트롤러인데 어떤 차이냐? 그 골뱅이 컨트롤러는 요게 차이예요. 그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이야. 액션 메소드가 리턴하는 게 뷰 파일의 이름, 뷰 파일의 경로를 리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거였죠? 뷰 파일의 경로명을 리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데이터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프론트엔드가 따로 있는 백엔드는 뷰가 화면 만드는 거죠. 태그. 그걸 프론트엔드가 만들어.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는 화면을 안 만들어. 그리고 프론트엔드한테 데이터만 넘겨주면 돼. 즉, 프론트엔드가 따로 있다면 백엔드는 REST 컨트롤러야. 근데 프론트엔드가 없어. 화면도 스트링으로 화면도 만들고 뭐 다 만들 거야. 그러면 뷰를 구현해야지. 그러면 액션 메소드가 뷰 파일의 이름을 리턴해야, 경로를 리턴해야지. 그거예요. 프론트엔드가 없다. 그러면 골뱅이 컨트롤러. 왜냐면 화면이 뷰니까 뷰 그 템플릿 파일의 경로를 리턴해야 되고, 프론트엔드가 있다. 그럼 데이터만 넘겨주면 돼. 그게 REST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REST 컨트롤러 액션 메소드는 데이터가 자바 객체지, 자바 객체를 리턴해요. 그 데이터가 웹브라우저로 전송되는데 제이슨 형태의 텍스트로 변환돼서 제이슨 포맷으로 변환돼서, 왜냐하면 프론트엔드가 자바스크립트니까 자바스크립트 문법 형태, 그게 바로 제이슨이야. 제이슨 형태로 변환돼서 프론트엔드로 전송이 돼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가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가 구현한 게 그래서 REST 컨트롤러야.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 1부터 테스트 4까지 4개 액션 메소드가 자바 객체를 리턴해요. 얘는 스트링도 객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스트링 배열, 세 번째 건 프로덕트 객체, 네 번째 건 프로덕트 객체 배열. 이런 게 데이터죠. 이렇게 데이터를 리턴하면 이 리턴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제이슨 포맷으로 변환되어서 프론트엔드 혹은 웹브라우저로 전송이 돼요. 프론트엔드가 웹브라우저에 있으니까. 그리고 골뱅이 컨트롤러의 경우는 액션 메소드가 리턴하는 게 뷰 파일의 경로명이죠. 그래서 액션 메소드가 리턴한 다음에 바로 웹브라우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뷰 파일이 실행되지. 그 경로에 뷰 파일이 실행돼서 뷰 파일이 뷰가 실행되면 뷰가 실행돼서 HTML 태그를 출력하죠. 뷰가. 그 출력된 HTML 태그가 웹브라우저로 가서 웹브라우저는 단순히 출력된 HTML 태그를 그려주기만 하죠. 프론트엔드가 없지. 그게 골뱅이 컨트롤러. 자, 실행해 봅시다. 자, 지금은 지난 시간과 달리 서버 주소, 포트 번호까지만 입력하면은 에러가 나. 404 not found 에러가 났죠. 왜냐면 이렇게만 입력하면 URL이 서버 주소를 제외한 URL이 슬래시인데, 슬래시죠. 슬래시는 지금 생략한 거고. 근데 슬래시에 해당하는 그 URL에 해당하는 액션 메소드가 이 경우 없잖아. 지금 만든 건 액션 메소드 4개밖에 안 만들었죠. 그러면 first test 1, first test 2 이렇게 URL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URL도 입력해 줘야 돼. first test 1 하면 첫 번째 액션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첫 번째 액션 메소드가 리턴한 문자열, 스트링 객체가 바로 웹브라우저로 전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가 받은 게 뭔지 보는 방법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소스북이죠. 이거 보면
HTML 태그 아니야. 그냥 문자열만 왔어. 문자열만 왔지. 바로 리턴된 문자열이 바로 그냥 웹브라우저로 왔어요. 그 다음에 first test 2 하면 문자열 배열.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테스트 소스 보기 하면 문자열 배열이 왔죠. 이게 제이슨 포맷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문자열이 이거야. 문자열 배열. 이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아, 그리고 나는 이 제이슨, 이 웹브라우저 창에 제이슨 이 데이터가 그려질 때 로우를 클릭하면 받은 그대로 보여지는 게 로우고 parsed 이건 좀 예쁘게 포매팅해서 보여달라가 parsed야. 근데 이건 확장을 깔아야 돼요. 여기 구글에서 크롬 제이슨 포매터 크롬 제이슨 포매터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 제이슨 포매터 크롬 웹스토어에 제이슨 포매터 항목이 보일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무조건 설치하지 말고 여기 사용자가 몇 명인지 봐. 사용자가 이렇게 적어도 몇십만 명은 넘어야지. 사용자가 몇십만 명 넘고 이것처럼 200만 명 이 정도면 훌륭하고 그다음 별점도 5점 만점이에요. 5점 근처고 이러면 믿고 설치할 만하지. 왜냐면 드물지만 악성 소프트웨어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사용자 수가 적거나 별점이 낮거나 이런 건 피해야지. 이렇게 크롬 웹스토어에서 제이슨 포매터를 설치하면 이렇게 보여요. 로우는 받은 그대로 날 것 그 뜻이죠. parsed 이렇게 보기 좋게 정렬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first test 3 로우로 봅시다. 로우 이게 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이에요. 제이슨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배열은 대괄호로 묶어야 되고 객체는 중괄호로 묶어야 되고 속성명 값. 근데 이게 속성명이지 멤버 변수가 아니야. 네임 멤버 변수 값, 유니코스트 멤버 변수 값이 아니에요. 자바 DTO 객체 속성이 이렇게 아까 프로덕트 DTO 클래스에 네임 속성이 있었죠. 그 네임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네임이 있는 거예요. 멤버 변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야. 여기서 위에서 네임 유니코스트 부분은 이 프로덕트 자바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이 아니라 그 속성 이름인데 이 경우는 자바의 값을 꺼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꺼내는 거니까 이 경우는 get 메소드 이름이지. 값을 꺼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문법, 즉 제이슨 포맷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 건 스프링이 자동으로 해줘요. 자, 마지막으로 first test for 메소드 객체 배열. 자, first 컨트롤러 실행 절차. URL을 요청하면 스프링이 받아서 액션 메소드 호출하고 액션 메소드가 자바 객체를 리턴하면 스프링이 다시 받아서 그걸 제이슨 포맷으로 변환해서 웹브라우저에 싸줬죠. 그리고 만약에 요청한 게 프론트엔드였다면 응답도 프론트엔드가 받겠지. 이 경우는 프론트엔드 없이 웹브라우저가 요청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웹브라우저가 받았지만. 자, 이거 읽어보기 바라고. 자, 제이슨 형태의 텍스트 읽어보기 바라요. 자, 잠깐 읽어보세요.
다음 세컨드 컨트롤러. 자, 이건 뷰가 있는, 지난 시간에 만든 것과 같은 뷰가 있는 액션 메소드. 자, 대부분의 그 웹브라우저 요청에 의해서 서버가 응답하는 게 대부분 HTML 태그죠. 이런 HTML 태그. 자, 이제 그 HTML 태그를 누가 만드느냐? 이 화면에 보이는 HTML 태그를 프론트엔드가 만들면 이렇게 프론트엔드가 없으면 서버에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HTML 태그들을 HTML 태그까지도 데이터만 서버가 조회하는 게 아니라 HTML 태그까지도 서버에서 만드는 방식. 이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서버에 URL을 요청하면 그 URL에 해당하는 액션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가 뷰 파일의 경로를 리턴해. 뷰 파일의 경로를. 그러면 그 뷰 파일이 실행이 되죠. 뷰 파일이 실행이 되면 HTML 태그들이 출력이 돼요. 그 출력된 HTML 태그들이 웹브라우저로 전송돼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 네이버 뉴스도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야. 프론트엔드가 아니야. 그러려면은 뷰를 구현해야죠. 자, 템플릿 폴더 아래 세컨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세컨드 폴더 아래 test1.html test2.html 자, 마지막으로 이거 틀렸다. 컨트롤러 폴더 아래에 만들어야지. 컨트롤러 패키지 아래에 세컨드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서 URL이 세컨드 테스트 1이면 자, 보이는 건 안녕하세요지만 아까하고 달리 자, 서버에서 전송된 게 문자열만 전송된 게 아니고 페이지 소스 보기 보면 태그들이 출력됐죠. 서버에서 출력된 게. 왜냐면 뷰를 구현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초보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거 뭐냐면 요 test1.html 이 파일이 전송되는 게 아니야. 이건 소스 코드야. HTML 파일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타임리프 소스 코드예요. 이 소스 코드가 서버에서 실행된 다음에 얘가 서버에서 실행된 다음에 HTML 태그를 출력을 해요. 그 출력된 HTML 태그가 웹브라우저로 전송돼요. 그래서 저 소스 코드랑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되고 출력되는 HTML 태그랑 달라. 이게 웹브라우저에서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이게 보이죠? 이건 소스 코드가 아니고 페이지 소스 보기가 소스 코드를 보자는 게 아니고 웹브라우저로 전송된, 즉 서버에서 출력된 HTML을 보자. 출력된 게 이거예요. 이거고 이 HTML 태그를 출력한 소스 코드가 이거죠. 이게 소스 코드예요. 그래서 달라.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봐요. 어떻게 소스 코드에 있는 내용이 다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출력되고 어떤 건 출력 안 돼. 뭐가 출력이 안 됐지? 비교해 봐요. 이 부분 출력 안 됐지. 이거 출력 안 됐고. 그 다음에 저 메시지가 없습니다. 저 부분은 치환됐죠. 저게 왜 출력 안 됐느냐. 지금 이게 뷰 파일의 내용은 사실은 뷰 파일의 내용이 대부분 평범한 HTML 태그. 왜냐하면 뷰 파일, 뷰 소스 코드가 할 일이 평범한 HTML 태그를 출력하는 거야. 그래서 출력할 내용이 평범한 HTML 태그면은 그냥 평범한 HTML 태그 그대로야. 그런데 그대로 출력하면 안 되고 뭔가 값을 치환하거나 뭐 반복하거나 조건에 맞을 때만 출력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타임리프 확장 기능을 구현하는데 지금 내가 선택한 저 부분이 바로 타임리프 확장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th 콜론이 붙었지. 이게 타임리프 확장 기능이에요. 이거야말로 소스 코드지. 그리고 이건 선언이야. 타임리프 확장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건 선언이고 그 선언대로 타임리프 확장 기능을 사용했지 여기. 그리고 이 확장 기능이 의미하는 건 이 태그 사이의 내용을 이 태그 사이의 텍스트를 요 데이터로 바꿔라 라는 타임리프 지시자죠. 그래서 이 지시대로 실행되면 이 지시대로 요 태그 사이의 텍스트가 이 메시지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로 치환되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 이 부분이 출력되면 안 되지. 소스 코드니까 이 부분은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죠. 여기 자세히 설명 적어놨으니까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테스트 2 이렇게 맥주 2000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출력된 HTML 태그를 보면 이렇게 여기에 맥주라고 출력됐고 여기 2000이라고 출력됐고 소스 코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product.name 모델 애트리뷰트에 이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이 그 모델 애트리뷰트의 이름이야. 여기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의 이름이죠. product라는 게 모델 애트리뷰트의 이름이고 이 부분이 값이지. 값은 객체죠. 이름은 문자열이고 문자열 이름.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그 모델 애트리뷰트 product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객체고 그 객체의 name 속성, 유니코스트 속성 값을 여기에다가 치환해라. 제품명 1200 이건 출력이 안 돼. 이 name 값과 유니코스트 속성 값이 치환돼서 출력되죠. 즉 맥주 2000 이렇게 치환돼서 출력되죠. 그리고 여러 번 말하지만 이게 이 name 멤버 변수가 아니야. name 속성이에요. 속성이니까 그 get 메소드 리턴 값이 출력되는 거죠. get 유니코스트 리턴 값.
그리고 세컨드 컨트롤러 가보면 이건 뭐 쉽죠. 메시지 모델 애트리뷰트, 자, 프로덕트 모델 애트리뷰트. 여기도 프로덕트고 여기도 프로덕트지만 이것은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문자열이고 이건 모델 애트리뷰트 값 자바 객체죠. 이 프로덕트는 자바 객체고 이 프로덕트는 이름 문자열이지. 자, 실행 절차는 읽어보세요.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이기도 하니까. 자, 잠깐 읽어보고 외울 거 외우고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도 다음 다음 주 월요일 필기시험에 나와요. 당연히. 자, 읽어보고 외우고 잠깐 시간을 가집시다. 자,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URL을 요청을 하면 그 스프링이 받아서 액션 메소드를 찾아가 URL만 보고 딱 URL만 보고 액션 메소드를 찾아요. 뭐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 URL만 일치하는 액션 메소드를 찾아서 호출을 하면 그 액션 메소드가 뭐 이것저것 하고 마지막으로 뷰의 경로명을 리턴하죠. 뷰의 이름 혹은 뷰의 경로, 뷰 파일의 경로. 그럼 스프링이 다시 그 경로에 그 이름의 뷰 파일을 찾아서 그 뷰 파일을 실행을 해요. 호출을 해요. 호출이란 말이 실행이지. 이때 모델 객체를 넘겨주는 거지. 그래야 모델 애트리뷰트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 뷰 파일은 모델 애트리뷰트를 꺼내가지고 출력을 하죠. 그래서 표준 HTML 태그, 평범한 HTML 태그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로 전송되는 건 뷰 파일이 전송되는 게 아니고 뷰 파일은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뷰 파일이 서버에서 실행된 다음에 뷰 파일이 출력하는 HTML 태그들이 웹 브라우저로 전송돼서 웹 브라우저에서 그려지는 거죠. 뷰 파일이 웹 브라우저로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뷰 파일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고 그래서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야. 그리고 뷰 파일이 서버에서 실행되면 HTML 태그를 출력을 하고 그 출력된 HTML 태그가 웹 브라우저로 가는 거다. 이게 웹 서버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프론트엔드냐? 자,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가 뷰를 만들면은 그게 프론트엔드예요. 그게 앞에 그림. 이거. 자, 서버는 바로 액션 메소드에서 데이터를 넘겨줘. 이 JSON 이게 데이터죠. 자바 객체 데이터. 그 웹브라우저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프론트엔드가 알아서 스스로 뷰를 만들어서 화면에 그려요. 그래서 사실은 초급 수준에서는 프론트엔드가 있고 그 다음 백엔드 만드는 게 훨씬 쉬워. 그림 봐도 딱 왜 쉬운지 알겠죠. 뷰 안 만들잖아. 초급 수준 프로젝트는 초급은 오히려 프론트엔드가 없고 백엔드에서 화면도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그리고 웹 서버 프로그램 방식이 더 구현할 게 많죠. 뷰도 구현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홈 컨트롤러. 패키지가 당연히 net.skh. 컨트롤러 클래스는 컨트롤러 패키지에 모아놓는 게 관례예요. 관례를 안 따를 이유가 없지.
여기다가 경로명을 안 적어놨네. 경로명이 여기.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 자, 그러면 템플릿 밑에 이렇게 홈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아래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고, 자, 이제 방금 만든 홈 컨트롤러에 메소드가 딱 하나 있는데 이 get 매핑이 슬래시예요. 자, 이제 이 말은 그 서버 주소까지만 입력하고 URL에서 서버 주소만 입력하고 실행하면 이 액션 메소드가 실행되죠. URL이 슬래시니까. 그리고 이 액션 메소드는 하는 거 뭐 없어. 뷰의 이름만 리턴해요. 뷰의 이름만 리턴하면 이 뷰, 홈 밑에 인덱스니까 요 뷰 파일이겠죠. 홈 밑에 index.html. 자, 예. A 태그만 열어 출력을 하죠. A 태그만 여러 개 출력됐어요. 이 A 태그, 이게들이 하나하나가 바로 그 액션 메소드, 퍼스트 컨트롤러 액션 메소드 4개, 세컨드 컨트롤러 액션 메소드 2개. 그래서 각각 이게 링크죠.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액션 메소드가 first test 1, 뭐 second test 1. 일종의 메뉴 페이지지. 메뉴 페이지 혹은 인덱스 페이지. 이런 게 인덱스 페이지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내가 뭐 링크를 하나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게 개발자가 아닌 컴맹 수준으로 이걸 보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세컨드 테스트 1 화면이 보인다. 이렇게 파악하는 건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해도 개발자가 안 되는 학생들이 보면 있어요. 개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실력 있는 개발자가 못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못 되냐면 개발자가 못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컨드 슬래시 테스트 1 이 링크를 클릭했더니 이 화면이 보였어. 그러면 이 화면 잘 보이네. 에러 안 나고 잘 실행되네. 만족. 이번 수업 결과 만족하고 넘어가면 그런 학생은 실력 있는 개발자가 못 돼요. 그럼 어떤 학생이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냐면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왜 요 화면이 그 다음 요 화면이 보이는지 도대체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부 메커니즘을 궁금해하고 그걸 생각해보고 그걸 알아내야 그 훌륭한 개발자가 돼요. 자, 이 비유를 또 하자면 그 할머니 수준이라면 여러분 집에 뭐 연세 있으신 할머니라면 뭐 옛날 구형 TV인데 잘 안 나와. 근데 할머니가 TV를 딱딱 두드렸더니 나와. 그럼 할머니는 만족해. 자, TV 안 나올 때는 탕탕 두드리면 된다. 이게 할머니 요령이야.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려면 TV가 왜 안 나왔고 탕탕 두드렸더니 왜 나왔을까? 그걸 추론해 봐야지. 뭔가 연결 불량이었겠지. 접속 불량. 뭐 전기회로 접속 불량인데 탕탕 두드려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주는 통에 접속 불량이 다시 이어져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TV는 뭔가 접속 불량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어야 그게 엔지니어 마인드예요. 자,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저기 적어놨어요. 일단 읽어보고 이해하기 바라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까지 친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다 설명했다간 뭐 몇백 페이지를 내가 설명해야 돼. 근데 앞으로 뭘 누르면 어떻게 되고 뭘 누르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 자, 이걸 읽어보고 아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를 이해를 하세요. 자, 잠깐 읽어보세요. 자, 구형과제 이 강의 노트 이 마지막 페이지 구형과제. 자, 우리가 프로덕트 클래스 만들었듯이 똑같이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면 되고 이렇게 멤버 변수 4개 그리고 getter, setter 메소드 아까 앞에서 자동으로 만들었죠? 그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자, 프로젝트. 근데 가급적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서 과제하는 걸 추천하지만 부담된다. 그러면 프로젝트 새로 생성하지 않고 헬로2 프로젝트에서 그냥 구현해도 되고 아무튼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고 서드 클래스 만들어서 그 테스트 서드 클래스의 테스트 원 액션 메소드 스튜던트 객체 생성해서 여기에 아이디, 학번, 이름, 이메일 주소 자 아이디는 아무거나 채우고 학번, 이름, 이메일 주소는 자기 내 이름, 내 학번, 내 이메일 주소 채워서 그걸 모델 애트리뷰트에 애드 해가지고 그러면 그다음 뷰에서 그걸 받아서 그 아이디, 학번, 이름, 이메일 주소를 출력하는 테이블 태그로 그렇게 구현하는 게 과제예요. 그리고 제출은 다음 주 월요일 12시까지, 이게 수업 시작 전까지.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작 전까지. 자, 마칩시다.